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R 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에 나왔던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조선일보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날 게재된 그 기사인데요. 어 신입사원이 "제발 떨어지지 마소서 회사가 낮은 자세를 낮췄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민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입사원들을 안착시킬 거냐, 이런 쪽에 지금 고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HR 담당자라면은 신입사원 교육을 할 거예요. 그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나면은 인문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현업 부서 배치되죠. 그럼 현업에서 또 OJT라는 걸 통해서 담당하게 되는 직무 중심으로 해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제도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난리 난 거죠. 어렵사리 뽑았는데. 특히 IT 계열의 회사라면은 사실 사람 뽑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화면을 크게 할게요. 근데 그 HR 담당자는 인문교육 그다음에 OJT 교육을 이제 주관하다 보니 신입사원이 정착하고 안착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착하게 만들 거냐, 이런 쪽에 고민거리가 인제 생긴 거죠. 대부분은 신입사원하고 선배 사원하고 멘토링을 이렇게 정해 줘서 3 개월간 밀접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적으로도 좀 친근감 있게 가까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토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온보딩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뽑는다고 할 정도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지금 구인구직 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1년 차 미만 신입사원의 이직률 경험이 77% 랍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33.7% 에서 더블로 지금 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시키는 과정에 누군가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누가 할 거냐? 인사부서에서 그중에 누가 할 거냐 이거죠. HR 담당자가 있으면은 HR 담당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회사에서는 직무 교육을 넘어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업종, IT 직무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회사의 업종, 직무에 따라서는 차이는 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 회사든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선발을 했으면 그 사원들이 회사에 계속 남아서 성장하게 하는 부분은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온보딩, 그 온보딩을 담당하는 사람의 노력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역할의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입사자들, 사전에 확보된 사람들을 통한 온보딩 프로그램이 입사 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보면은 웰컴 키트라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신입 사원들한테 입사하는 시점에 선물 준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인데 예컨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걸 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입사했을 때 어 가방, 스포츠용 가방 옆으로 길쭉한 거, 그 안에 인제 반팔 티, 추리닝, 모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업 부서에 가면은 이제 명함, 당시에는 이제 또 도장이라는 걸 찍었기 때문에 도장을 이제 선물로 받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웰컴 키트를
지금 많이 주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회사 간에도 일종의 이제 그 경쟁이 생긴 거죠. 비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그 인스타그램에 웰컴 키트라고 이렇게 그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들이 뜬답니다. 지금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집합이란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 라이브 상에서 비대면 상황, 라이브 비대면으로 해서 그 온보딩의 그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건데, 메타버스의 뭐 대표적인 것은 뭐 그 게더타운도 있고요. 어쨌거나 회사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온보딩 프로그램 이용한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죠.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양한 온라인 워크숍들이 이루어진다. 여기 그 자체를 생중계 그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은 뭐 직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좀 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 기관 중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실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메타버스로 활용을 해서 소개하는 것도 좀 기사에 실려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 공간 플랫폼이 과연 이게 교육적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IT 그 비즈니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의 관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HRD, 그러니까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따라 다르겠지만 HRD 담당자라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신입사원 교육, 그러니까 회사에 온보딩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은 사실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 이제는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뽑겠다. 그러니까 상시 채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채를 했던 대기업 그룹만 하더라도 7곳만 지금, 7곳은 수시 채용이 한다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없다 보니까 동기라는 부분에 대한 문화가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HRD 그 재직 실무자 입장에서도 사실 동기 개념을 매우 강조를 했거든요. 대부분 과장될 때까지는 동기는 순기능이 좀 있습니다. 경쟁 상대기보다는 뭔가 네트워크, 뭐 브로드밴드 이런 관점에서 순기능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 퇴사를 막는 데 기여한 사람은 사실은 선배보다도 동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사견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동기란 부분에 순기능이 있는데, 공채가 없다 보니까 수시 채용하다 보니까 어떤 동기 개념도 사라지고, 따라서 조직에 정착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입장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현실을 뭐 직시한다면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MZ 세대, 그다음에 그 팬데믹 이후로 또 시대적인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푸시형 콘텐츠보다는 뭔가 상호 토론, 자기담을 찾는 듯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찾고 그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2022년도는 과거 대규모 공채가 이루어졌던 큰 공간에서, 뭐 연수원 같은 그런 시설에서 수백 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교육이 진행됐던 이런 입장에서의 접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는 같고요. 그 중심에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동기 개념이 좀 약해졌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온보딩 시킬 거냐, 이게 큰 화두인데, 이 화두를 풀어야 되는 실무자는 어찌 보면은 인사 조직 내 HRD 담당자가 있다면 HRD 담당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기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그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면 그 부분의 영향이 기존 직원한테도 미친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신입 직원의 이탈을 막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은 신입사원에 대한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업에 부서 배치돼서 현업 부서 배치 후에 일정하게 또 그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신입을 뽑고 안정화시켰고 1 년이 지나고 또 새로 정착이 되고 또 새로 신입사원을 뽑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을 해 왔는데, 지금은 대규모 공채라는 부분이 없고 수시 채용이다 보니 인문교육이라는 형태도, 그리고 동기 문화라는 부분의 순기능도 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된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온보딩, 부서 정착이란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착시키는 부분이 더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난국을 해치는 데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누가 마련해야 되느냐? HR 담당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더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올해 1월 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 산업계에서 주 4 일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이슈가 생겼다는 거죠. 좀 확대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향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추세고요. 대기업들도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4일 또는 주 4.5 일, 4.5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오후 출근이거나 금요일 날 반나절만 근무하고 퇴근하거나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보면요. 주 4 일제 도입이 교육 전문 업체에서 일단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난 19 년부터. 그래서 강점이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점점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그 사례로 지금 전파되고 있고, 많은 기업이 또 좀 도용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휴넷 같은 경우는 주 5일 중에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쉬는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SKT 같은 경우는 격주에 그 하루를 금요일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럼 변형된 그 주 4 일제고요. 카카오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금요일 중에, 그러니까 격주로 금요일 중에 하루는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중에 하루, 금요일은 이제 쉬는 거고요. 그다음에 4.5 일도 있고요. 이제 4.5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출근 시간을,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출근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 4 일제를 도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HR 담당자 입장에서 좀 같이 볼게요. 주 4 일제가 된다는 부분이 HR 담당 입장 보면은 그만큼 교육 일수는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오후 출근이다. 그럼 월요일에 교육 시간 잡기는 어렵겠지요. 금요일 날은 반나절만 일한다. 또는 격주로 금요일 쉰다. 이러면 금요일도 교육하기가 어렵죠.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요일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화, 수, 목 3 일이 안정적인 교육 일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 따라서는 월, 화, 수, 목. 그죠? 금요일은 인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교육하겠습니까? 한 주의 시작인데 교육 참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교육 일수가 화, 수, 목 요 3 일이 될 확률이 높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회사 기업들이 주 4 일제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4 일제를 만약에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교육 일수 산정하는 부분이 이제 머리가 아프게 생긴 거예요. 그 점도 이제는 감안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 MZ 세대의 등장, 이 두 가지의 그 변화 부분이 HRD 담당자 입장에선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심지어는 이제 언제 교육할 것이냐 교육 시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오늘이 1월 15일 인데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대부분은 2022 년도에 사업계획 확정하는 쪽에 지금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내년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계획을 확정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행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교육 일정을 잘 수립을 하실 때 착안하시기를 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검토 안 해요. 그럼 다행이고요. 천만다행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렇다면은 MZ 세대 특징을 감안한 팬데믹 이후 라이브 비대면을 그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 특히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교육 형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만 잘 가지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유튜브 채널 HR 리스트는 지금 오늘 이 동영상처럼 한 주 또는 격주로든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 중에서 HR 담당자한테 도움되는 이슈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조금 더 아이디어를 확산을 해서 예를 들자면은 퇴직 예정자 또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직업 강사들, 사내 강사를 포함한 직업 강사들,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테마로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처럼 HRD 실무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갖고서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런 쪽의 다양한 갈래로 여러분을 좀 찾아뵙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동영상이든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참고로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이 오픈되는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